임차인이 벽에 타공을 해서 아주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벽에서 물이 나오면서 멀쩡한 집에 성인 머리 크기의 커다란 구멍이 생겼어요. 제가 겪은 리얼 상황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 꼭 보시고 벽에 구멍을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집주인이나 세입자분이나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할 정말 중요한 정보예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이나 좋아요 중 하나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임차인분이 벽걸이 TV를 달아도 되냐고 해서 편하게 시공하시고 나중에 원상복구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벽에 못도 못 박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나중에 도배를 하면 안 보이니까 저는 쿨하게 그냥 하라고 합니다. 전 착한 임대인이니까요. 근데 타공을 한 그 벽에 누수가 생겼습니다. 거주하는 동안에 임차인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분이 발견을 하셨습니다. 엥? 거실벽이 아니라 현관 바로 옆 벽이네? 뭐지? 타공구멍에 물이 흐른 흔적이 보입니다. 아, 정말 누수 싫다. 외벽이 아니라 결론은 아니고 천장 누수인가? 벽지를 다 까봤습니다. 물자국이 보입니다. 위층에서 물을 쓰면 벽에서 물이 나오는 아주 황당한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 벽에 배관이 있다고? 헐. 설비업체를 불러서 벽을 까봤습니다. 진짜 배관이 있네요. 그 배관에 타공구멍이 꽉! 구멍이 한 개가 아닙니다. 또 뒷부분은 아주 작살이 나 있습니다. 이게 타공을 하면서 깨진 건지 벽을 까내면서 깨진 건지 확인이 안 돼요. 새로 이사온 임차인분이 다행히 좋은 분이십니다. 이사 중에 공사를 해서 공사 소음 먼지로 아주 난리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업체도 엄청 짜증을 냈다고 하네요. 다행히 임차인분이 이해를 해주셨고 사진까지 친절하게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사를 한 기존 임차인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수술을 해봐야 정확한 진단이 되는 상황이라 현재 상황을 얘기해드렸고 사태의 심각성을 말씀드렸더니 한숨을 쉬시면서 견적서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공사는 하루에 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닙니다. 여러가지 누수를 겪어봤어요. 옥상 누수, 위층 배관이 터져서 우리 집으로 내려오는 누수, 우리 집 바닥 배관이 터져서 아랫집에 피해를 준 누수, 탑층 빌라 누수, 필로티 바로 위 2층 벽 누수, 싱크대 수전 내림 작업 후 배관 파손으로 아래층에 피해를 준 누수, 욕실 바닥 누수. 공사도 많이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처음 겪어봐요. 벽 속의 배관 타공 누수입니다. 참 인생은 스펙타클합니다.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새로운 이벤트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이건 뭐 현관 인터컴이 필요 없어. 구멍으로 누가 온지 쉽게 확인이 됩니다. 등기 우편이 오면 구멍 사이로 받으면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커다란 구멍 사이로 새로 이사온 임차인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타공으로 구멍난 배관을 커팅을 하고 새로운 배관을 연결했습니다. 같은 스페어 타일 여분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큰 실수를 합니다. 누수가 잡혔다고 생각하고 0.01%의 리스크를 간과했었던 거죠. 뚫었던 벽을 공구리로 메꾸고 도배까지 완료했는데 또 벽이 젖기 시작합니다. 새로 연결한 배관에서 아주 미세한 누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벽을 다시 까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누수는 공사 완료 후에도 일주일 이상 지켜보면서 혹시라도 모르는 누수를 대비하고 누수가 잡힌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비용이 드는 작업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다시 벽을 까면서 타일이 또 필요했고 똑같은 작업을 한 번 더 한 거죠. 도배도 다시 했습니다. 여러 공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공사란 건 참 어렵습니다. 트러블이 생겨서 마음에 안 든다고 중간에 새로운 업체를 찾는다면 시간은 더 걸리고 임차인 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죠. 비용 문제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공사가 괜찮았기 때문에 이번 새로운 공사가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공사를 셀 수 없이 많이 해본 업체나 공사 의뢰를 많이 해본 임대인은 조금 수월하게 처리를 할 수 있겠죠. 잘하는 공사업체도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봤다고 이런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수리 경험이 많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수백 번 입찰을 하고 수십 건 낙찰을 받은 사람이라도 강제 집행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있어요. 또 강제 집행을 해본 사람이라고 명도를 잘 풀어나는 것 또한 아니죠. 많은 공사를 하는 설비 업체에서도 실수를 하는데 저 또한 처음 겪는 일에 어리버리 실수를 했습니다. 배관에 구멍이 난 거기 때문에 홈쇼핑에서 광고하는 수족관에 생긴 구멍도 막아버리는 뭐 그런 에폭시 제품을 사용해야 할까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머리가 아팠습니다. 배관 자체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커팅하고 새롭게 배관을 연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수 공사는 정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집수리는 전문가한테 맡기고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꼼꼼하게 확인 안 하고 지금 같은 상태로 그냥 묻어버리면 까딱했다가는 이 다가구 주택 전체가 누수 건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날림으로 대충 해놓고 팔아버린다면 다음 매수자는 누수의 시작점을 절대로 못 찾는 거죠. 영원한 술래잡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곳에 누수를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누수라는 게 어디로 출현을 할지 모르거든요. 부동산은 불로소득이 절대 아니에요. 이런 사건 하나로 누수업체, 도배업체, 걸레바지, 목공업체, 이사 나가는 임차인과 대화, 들어오는 임차인과 대화, 윗집과 아랫집과의 대화,
오래전 시공된 타일을 찾아야 합니다. 없으면 비슷한 타일을 보물찾기를 해야 하죠. 이 모든 것을 해본 사람은 부동산을 결코 불로소득이라 말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쉽게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쉽다고 말하는 것조차 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오늘의 요약. 집에 함부로 구멍을 뚫지 말자. 드릴로 뚫은 조그만 구멍이 벽에 사람 머리만한 큰 구멍을 만든다. 원상복구 조건은 항상 필수. 절대로 잊지 마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중에 하나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